경기장도 기가 막힙니다. 밀라노 근처의 비교적 작은 도시 아탈란타가 연고지인데요. 홈구장인 게비스 스타디움이 웨파의 개최 기준을 충족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유로파리그 나갔을 때는 사소홀로 경기장을 빌려서 썼습니다. 자, 그럼 소규모 팀에 불과한 아탈란타가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네, 조선의 세레팬 진행하고 있는 김정용 기자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가 아탈란타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2월 20일, 3월 11일 두 차례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역대 아탈란타 경기 중에서 제일 많이 시청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아탈란타는 챔피언스리그에 처음 진출한 팀이고 딱히 한국 선수와 경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팀을 소개하기 위해 조선의 세레팬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아탈란타의 특징 첫째, 가난하다. 이 팀이 그동안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온 건 그냥 구단 살림이 원래 중하위권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수단 전체 총 연봉이 2,898만 유로인데요. 세리에아에서 13위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선두 유벤투스에 비하면 거의 9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발렌시아의 6,497만 유로에 비해서도 절반도 안 됩니다. 축구팀의 실력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바로 총 연봉이거든요. 이 점을 감안한다면 아탈란타는 연봉을 많이 뛰어넘는 매우 훌륭한 경영 능력을 가진 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소규모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등도 많이 당했어요. 1907년 창단했는데 1980년대 이후에만 강등을 6번 당했을 정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묘하게 유럽 대항전에 강한 전통이 있습니다. 2부 팀이었던 1988년 컵 위너스컵 4강에 갔는데요. 역대 하브리그 팀 중에서는 유럽 대항전에서 나온 최고 성적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장도 기가 막힙니다. 밀라노 근처의 비교적 작은 도시 아탈란타가 연고지인데요. 홈구장인 게비스 스타디움이 웨파의 개최 기준을 충족시키질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유로파리그 나갔을 때는 사소홀로 경기장을 빌려서 썼습니다. 이번에는 밀라노에 있는 산시로를 빌려서 쓰고 있고요. 웃긴 게 이번 시즌 AC 밀란은 FFP 징계로 유럽 대항전 출전이 금지됐고 인테르 밀란은 바보같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밀라노에 있는 산시로를 홈으로 쓰는 유럽 대항전 경기는 아탈란타만 갖게 됩니다. 보시면 유니폼 색도 인테르랑 비슷하죠. 검은색, 파란색 줄무늬를 이탈리아 말로 네라쭈리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진짜 네라쭈리는 아탈란타고 사실 인테르는 짭이다. 이런 농담도 인테르 팬들이 자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규모 팀에 불과한 아탈란타가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일단은 유망주 육성 능력이 최고 수준입니다. 이탈리아는 유소년 육성이 뒤처진 편인데요. 아탈란타는 일찍이 육성을 통한 전력 강화와 수익 창출에 눈을 떴습니다. 무려 1950년대부터 유소년 팀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카사 델 조바네라는 유소년 학교를 만들어 놓고 유망주들에게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시키고 성적이 안 나오면 축구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까지 다 합니다. 역대 졸업생들을 보면요. 가에타노 시레아, 로베르토 도나도니, 리카르도 몬톨리보, 잔파올로 파치니, 필리포 인차기, 크리스티안 비에리, 자코모 보나벤투라 이런 아주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한 유소년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군에는 또 유소년 팀 출신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적했거든요. 그러면 돈도 없는 팀이 어디서 좋은 선수를 사왔을까요? 답은 남들이 버린 선수, 헐값에 내놓은 선수를 주워다가 능력을 극대화시켰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1군을 이끌고 있는 잔피에로 가스페리니 감독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는데요. 드래곤볼 보면 나메크성 최장로님이 크리링이나 소노반의 전투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증폭시켜주잖아요. 가스페리니가 바로 최장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스페리니의 축구 방식은 아주 잘 나가던 때의 김종부 경남FC 감독과 비슷합니다. 현대 축구의 완성도,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 거 그런 건 그냥 개나 줘버리고 우리 팀 선수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축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아탈란타의 경기 모습을 보면 K리그 2위 돌풍을 일으키던 시절의 경남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스트라이커 두반 사파타는 섬세하게 만드는 공격보다 떡대로 밀고 들어가면서 우겨넣는 공격에 강합니다. 이탈리아의 말컹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탈란타는 섬세한 크로스 잘 안 하고 우겨넣기 좋도록 일단 문전으로 때려 박는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 뒤에 생긴 공간은 왼발의 달인 일리치치나 다재다능한 공격수 무리엘이 활용하는데요. 좀 거칠게 말하면 말컹과 기묘기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페널티 지역으로 공을 투입하는 건 대부분 알레한드로 고메스, 일명 파푸 고메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메스는 키가 167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몸싸움을 절대 안 합니다. 대신 상대 수비가 막기에 애매한 위치로 도망가 있다가 패스를 받자마자 바로 킥을 때려서 문전으로 바로 쳐줍니다. 아니면 중거리 슛을 때리거나요. 요 패턴 하나인데 아직도 그 어떤 팀도 고메스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윙백들은 딱히 기술이 좋지 않아도 적당한 타이밍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하고 패스 잘 돌리면 되고요. 센터백은 상대 공격수를 거칠게 다루면서 실수 유발하고 아탈란타의 속공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합니다. 쉽죠? 쉬운 것처럼 들리죠? 말만 쉽지 실제로 하는 건 어려운데 아탈란타는 이걸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패턴이 엄청 다양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세트피스를 제일 잘하는 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공격수에게 득점력이 있으면 꼭 세트피스가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최전방 침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만치니가 6골, 그 전 시즌에는 마시올로가 5골, 그 전 시즌에는 칼다라가 7골 이렇게 센터백들이 골을 아주 많이 넣는 팀입니다. 이처럼 아탈란타 버프라는 게 있어서 아탈란타를 떠나서 다른 팀으로 간 선수들은 버프가 끊겼으니까
경기력이 뚝 떨어지고는 합니다. 갈리아르디니, 콘티, 캐시에, 그라시, 칼다라, 만치니, 크리스탄테, 스피나졸라 이런 선수들이 이 팀을 떠나서 더 돈 많은 인테르, 밀란, 로마, 유벤투스 이런 데로 갔는데요. 이들 중에서 아탈란타 시절만큼 하는 선수는 딱 한 명도 없다는 점. 중고나라였으면 신고당하기 딱 좋은 판매자 스타일이죠. 그게 아탈란타입니다. 자, 방금 전 잠깐 언급했던 이 팀의 에이스, 주장 그 자체 파푸 고메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승우가 본받아야 할 선수가 파푸 고메스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강인이 본받아야 할 선수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몸싸움 약하고 킥력에 의존하는 그런 플레이메이커가 어떻게 빅리그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를 한 가지 모범 답안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고메스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지난 시즌 세리아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격력이 진짜 엄청난 선수입니다. 혼자 이 팀의 기회 창출을 거의 다 도맡고 있다고 봐도 되거든요. 자, 플레이 방식은요. 상대 수비진 사이, 측면도 중앙도 아니고 오묘한 곳, 아무도 막기 애매한 곳, 미리 붙어 있을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종료 패스를 받은 다음에 드리블로 순식간에 쭉 끌고 들어가서 오른발 킥으로 한 번의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슛할 코스가 열리면 슛, 닫히면 크로스, 상대 수비가 붙으면 파울 유도. 이걸로 팀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고메스가 빅클럽에 간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은 2013년에 빅클럽으로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카타니아 소속이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인테르 밀란이 오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메스가 우크라이나의 메탈리스트란 팀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챔피언스 리그도 꾸준히 나가고 좀 편하게 뛰어보겠다고 그쪽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고메스가 이적을 확정하고 딱 2주 뒤에 메탈리스트가 예전에 승부조작한 게 걸리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진출권이 박탈됐죠. 고메스는 우크라이나에서만 뛰는 너무 좁은 우물 안에 갇힌 신세가 되어버렸고요. 그렇게 1년을 뛴 뒤에 빅리그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랴부랴 아탈란타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탈란타에서 뛰게 된 거고요.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다른 팀에서 버린 선수들을 잘 주워온다고 했는데 고메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탈란타 정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실력은 그 이상인 선수를 잘 주었던 거죠. 자, 이강인 선수 얘기를 다시 해볼까요? 이강인이 선호하는 플레이를 보면 사실 고메스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고메스는 오른발잡이니까 왼쪽에서 중앙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크로스를 하고요. 이강인은 왼발잡이니까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다가 왼발로 크로스나 스루 패스를 하죠. 그리고 몸싸움 약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둘이 비슷합니다. 이강인 같은 플레이메이커는 좀 살아남기 힘들다. 리켈메는 요즘 세상에서 먹히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선수가 살아남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요. 첫 번째는 다비드 실바처럼 팀 플레이에 적응하는 거. 두 번째는 고메스처럼 하드 캐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깨우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번 맞대결에서 고메스 플레이를 잘 봐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